사실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러면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 멀쩡하게 죽기 전에 그런 거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그 역발상. 쏙! 이건 플레이. 모임 연진이 이제 3월 1일에 1년이 되고 있고, 저도 사람들, 아예 제가 모르는 사람들,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듣고 그렇게 하고 오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나도 한번 언젠간 만들어야지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주변에서 시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고, 최근에 결심한 건 내가 뭘 하더라도 이거 그냥 계속 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장난으로 지난 수요일에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고 죽을 때 물려줄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하고 싶다. 저한테 휴식 같은 것도 되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는 그런 시간이어서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책은 스릴러의 장르인 책이고 작년에 부커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배경이 스리랑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후세계에 깨어나요. 스리랑카 내전에 그 내면을 세계에 폭로하려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가 토막살인을 당해서 죽는데 자기의 시신이 이제 전국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강을 따라 가기도 하고. 정성스럽게도 버렸다. 맞아요. 플라스틱 봉투에 버려져서 이렇게 어디 유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소들로. 근데 이게 세븐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세계에서 현생과 소통할 수 있는 7번의 찬스이다. 그래서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7번의 찬스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냐 없냐, 약간 그거를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죽음 직전의 기억은 잃은 채로 거기서 깨어나는 거죠? 예, 그렇죠. 거의 그 기억만? 맞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사후세계에 자기가 떨어지는 그런 세팅입니다. 네, 읽었던 자존감 수업 이번 주에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뜨거운 감정과 차가운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뜨거운 감정은 자기 혐오, 죄책감, 자기 연민, 자기애. 차가운 감정은 실망, 무시, 냉소, 무관심. 이렇게 있어서 이 감정들에 대한 설명과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느끼는 거고 왜 느끼는 건지를 이제 나눠서 감정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했던 거는 자기를 향한 미움, 즉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도 미숙한 방어 기제에 속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죄책감이라는 게 나를 향한 미움이라는 감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션별로 하루에 한 개씩 하면서 좀 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보고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 다 네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신기하다. 나를 향한 미움. 하지만 난 미워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헛상상을 하고 있는. 저런 말을 하다니. 근데 감정이 기저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저감정이 슬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평온한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감정을 주로 가지고 있는지는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멋지게 세우고 다 망쳐버렸어요. 네. 막 이럴 때 그냥 자기 전에 갑자기 우라가 치밀 때가 있어. 도대체 하루를 어쩜 이렇게 쓰레기같이 보낸 거야?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쓰레기같이 살았어? 막 이제 막 자책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나는 그냥 원래 이렇고 조금씩 하다 보면 낫겠지.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매트릭스 영화에 네. Only Human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결국에 저희가 상처받는 원인이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사인데 그게 약간 울림이 있었고 결과를 보니까 결국 이 사람도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라고 하셔가지고 들여다봤는데 그거를 한번 생소하시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깡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은 그냥 깡촌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뉴욕 집값이 어떻고 서울이 뭐가 어떻고 해도 진짜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그냥 다 우리는 다 그냥 그런 존재다. 그렇다고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칼 세이건이 천문학자인데 그런 철학을 굉장히 잘 녹였대요. 코스모스 책이 이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서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책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 네. 코스모스랑 사피엔스랑 총균세를 읽고 나서 사람은 특별한 거 없고 모난 거 없고 바보 같은 사람 없이 그냥 다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타고난 입지가 좋아서나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서나 우수함과 열등함을 가르칠 수도 있다. 사람은 그냥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고 장점만 보고 배우면 된다. 비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는 것도 대단히 뛰어나서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삶의 격이라는 책인데요. 진짜 단순히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골라서 빌렸고요.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동네 천에 오리한테 새우깡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네. 새우깡을 뿌리지 말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 저기 써 있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안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이제 저기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알 만큼 아니까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 지나가라 그래서 안 하겠거니 하고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 제목에서 되게 배울 게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고 존엄성이라는 게 어떻게 훼손되는지가 초반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력하고 뭐 굴욕을 느꼈을 때 존엄성이 훼손됨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내적인 독립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그래서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사람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결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 자기가 자기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책 앞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무슨 자존감 수업하고 네. 그 얘기를 할 때 그거 하고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책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네요. 그래서 살짝 쉬워요? 어려워요? 네? 슬슬슬슬 읽혀지나요? 아니요? 그러면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 빡침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뭔가 나의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저자는 존엄성 지키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어떤 바운더리. 그래서 한강물이 뭐 2m 넘으면 이제 범람을 하듯이 딱 거기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게 또 가치가 없다면 세속적인 가치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 삶은 좋은 삶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죽음이랑 맞바꿀 수 없는 가치가 없다면 그 삶은
좋은 삶이 아니다라고 마르틴 루터 킹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휩쓸린다는 얘기죠. 네. 죽음을 불사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회사나 이제 부모님, 뭐 그러니까 상사나 부모님한테 뭐 혼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서 조금 나를 좀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랑 화가 나는 거랑 혼나는 거, 그 훈육이 되겠죠. 요 세 가지의 감정 혹은 행위를 좀 구별하면서 조금 이거는 내가 뭔가 대응해야겠다, 아니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죠. 예, 근데 화를 내는 거는 엄청 뭔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게 되게 잘못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내 감정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데, 화가 나지만 화를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훈육이나 혼나는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 한다든지, 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훈육이 필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화가 포함돼서 뭔가 그런 나의 잘못을 지적을 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도 같은 경우도 그게 되게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잘못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막 뭔가 욕을 먹거나 뭔가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당할 일인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멘탈이 전부다라는 유튜브가 이제 쓴 책인데, 제목은 이제 돈의 규칙인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어떤 돈의 어떤 속성, 어쨌든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규칙, 그리고 돈의 규칙이 5가지가 있는데, 은행에 예금 이자 뭐 몇 프로로 해서 이렇게 모으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거다. 화폐 발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만 해도 기존 화폐의 뭐 달러의 40%가 돈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돈을 빌리면 30년 뒤에 100만 원을 갚을 때는 그 30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는 지금 100만 원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잘 컨트롤을 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이제 돈을 좀 더 빨리 증폭시킬 수 있다. 뭐 그런 투자를 떠나서 제 사고가 좀 트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멘탈 주제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네. 저번 주에 어떤 자산 운용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부동산 피크를 찍을 때 네. 막차를 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부자들은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막 금매를 내놓잖아요 요즘에.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 작년 9월에 너가 이자 좀 내고 있어 이러면서 부자들이 팔았대요 그 집을. 너가 파산하면 내가 다시 사러 올게 이러면서 그런 심리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 반대편에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도 있다. 부득이한 느낌 맨날 못 빌려서 이렇게 야금야금 이걸 나가시겠는데? 여기서 많이 읽으셨는데? 저 프레임을 거의 3주 때 지금 3번? 네, 아니 3주 아니고 어쨌든 그냥 프레임 딱 제목에 보이듯이 딱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프레임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이제 약간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건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인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상대방을 딱 봤을 때 조금 말 좀 나눠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대충 막 좀 자기의 데이터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한테는 정작 너는 나를 잘 모를걸? 이라는 반응? 약간 나는 너를 좀 몇 마디 나눠봐서 대충 어떨지 파악이 되지만 너는 나를 잘 모를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니까 본인도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본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약간 간과하고
나는 잘 모르면서 남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대한 평가가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 사람 괜찮던데? 그 사람 완전 별로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어.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본 것도 그 사람의 그냥 부분 중에 하나고 그 사람이 본 것도 그 사람의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 사람은 진짜 입체적이구나.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들고 있을까?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딱히 맞아요. 없다. 유지하지 않고 그래도 열린 마음 갖고 그러니까 있으면 유연하게 네. 볼 맞아요. 수만 네. 있다면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단정을 짓고 영원히 안 바꾸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 그 뭐 쎄한 기분이나 뭐 이런 네. 거는 쎄물리에. 그 옛날에 인스타에서 쎄한 거 무시하지 말라고 수십 년간 쌓은 빅데이터가 당신에게 그거 그림을 심어다. 보고 진짜 네. 엄청 미래에 가슴이 네가. 너무 와닿았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무슨 어디 뉴스에 날일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게 어떤 쎄하면 진짜 딱 거기서 바로 가드 빵 이렇게 맞아 뭔가 맞아.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질문도 잘한다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몇 번 봐서 읽어보고 싶었기도 해서 읽었는데 처음엔 약간 나한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앞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목표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저번에 어떤 분은 목표가 너무 크고 뚜렷하고 뭐 많아가지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현재에 너무 만족하고 살아서 목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있는 게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될지 이거여서 약간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게 됐거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시는지 너무 궁금했고 그 부분이 딱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잠재력은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충격적이기도 해서 내 거동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까지 살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이 듦에 관하여 를 읽었는데 우리가 보통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사람한테 남아있는 건 유병장수밖에 없고 나이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거가 깔끔하게 죽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맞아. 되게 원대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저는 자식이 현재는 없으니까 누가 그 결정을 못 해주고 그런 상태가 될까봐 그 연명의료 뭐라 그러지? 그거, 거부? 네. 그런 게 있다 그러길래 거기 가서 사인해놨어요. 보통 그거는 한 60, 70이나 이제 젊음의 한복판에 그래, 계신 젊고 분이죠. 건강한. 네. 너무 멀쩡한 애가 와서 얘가 무슨 딴 생각을 갖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눈빛으로 근데 왜 왔어요? 스위스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스위스에서도 다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어쨌든 외국인을 받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청서를 좀 내놓고 그게 자기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런 사람들 인터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더 많이 보이는 게 있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를 그냥 이 세상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뭘지 그 멀쩡하게 죽기 전에 그런 거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것도 역발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목표가 없다면 그냥 탐구하는 당장 정신으로. 우리 근처에서 뭐 새로운 거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씩 맞아. 도장 깨기 해도 그 저희가 보통 카피라이터라고 하잖아요. 그 카피라이터랑 다르게 상품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품 언어만 제대로 알아도 평생 굶어 죽진 않는다. 상품 언어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다. 상품 언어는 카피라이팅과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그 광고 심의 규정에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소비자의 욕구나 그 기업의 니즈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문구를 만드는 것과는 좀 더 다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케팅의 원칙 중에
상품 언어를 만드는 것은 가장 가성비가 좋다. 말만 바꾸면 아무것도 리스크 없이 심지어 약간 시적절하게 트렌드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9,000원 하면 안 팔린다. 근데 돼지 김치 전골 1인분 9,000원 1인분 주문 가능. 공깃밥 제공. 그럼 똑같은 메뉴가 나와도 좀 더 팔린다. 그리고 팥죽 9,000원 말고 강원도 파동심이 9,000원 이렇게 하면 여름에도 팔린다. 굉장히 잘 읽어져요. 책이 심플한 문장으로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양자랑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첫 시점에 마지막에 세운 목표가 그 죽음에 놔야겠다. 실패를 맨 끝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 근데 경험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좌절도 경험이라 생각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긴 그래요? 지금 재밌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경험주의 재미는 어디까지? 끝이 없는 이렇게 거예요. 생각하면 그냥 한번 살다 가는 거 뭐 그런 게 다죠 뭐. 그죠? 경험이 다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 서울의 아파트에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 수도 있죠.